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중견기업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면 보통 연봉 협상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채용 공고에 보면은 면접 협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격이 되면은 정해진 연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합격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더 이상의 내고가 힘들거든요. 제안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생각하기에 협상을 진짜 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핵심 인재라고 부르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협상을 해요. 협상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가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라고 해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초보고 신입인데 얼마 받았으면 괜찮겠냐. 저는 모르죠. 한 번도 신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입의 연봉과는 맞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급여로는 못 주시면은 따로 돈으로 챙겨주겠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죠. 우와. 매년 현금으로. 우와. 대신 그 금액이 좀 달라져요. 원래 제가 목표로 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연마다 올릴 수가 있어요. 재무팀에서 보기에 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올려줘요. 제가 원랬던 금액을 계속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고 맞아요. 일 잘하는 거를 인정을 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받아보지 않고 신입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경험한 바로는 협상은 원래 없고 그래서 그 친구는 옆에 있는 동료도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후배인데 돈 더 받아요. 후배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네. 나는 9시부터 6시 또 늦으면 7시까지 하고 가는 것도 좀 버거워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다른 일도 더 하고 싶어 하고 되게 밝게 웃고 좀 다르다. 이 생각 조금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일하지? 근데 사실은 급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수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맞는 일을 다른 거예요. 회장이 보기에 이 돈을 주는데 이 일만 시킬 수 없거든요. 좀 더 머리 쓰는 일을 시켜야 돼요. 같은 부서에 같은 직급이긴 맞지 그런 애가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하게 해요. 근데 얘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고 평도 없네? 더 어려운 걸 시키는데 얘가 계속 이상한 대로 남는 거야. 그럴 만한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몇 명이 있어요. 평생 모를 거예요. 왜 협상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전에 그럴 만해 보이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도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봤죠? 또 계속 하겠죠? 이 사람은 그냥 회사를 취업했어요. 근데 그런 협상을 안 들어와요. 거기까지만 이래요. 평생 그렇게 다니다가 퇴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회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지켜보잖아요. 리더가 될 사람과 계속 사원이 돼야 할 사람이 보여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될 사람들은 회장이 딱 봤을 때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죠. 같은 직급에 비슷한 일한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약간 좀 달라. 근데 그게 자꾸 달라져. 제가 그 사람은 장이 돼요. 리더들은 또 그때부터 급여 차이가 확 나는 거죠. 핵심 인재를 회사에서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원일 때부터 돈을 더 줘요. 남 모르게. 그리고 장을 되게 만들어요. 왜 장이 되려니까.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어. 안 보이는 건 거짓말이에요. 누가 봐도 장이 되려는 보여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가장 크겠죠? 태도와 책임감. 사소한 일을 했어요. 실수가 나왔어요. 그럼 100% 그냥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회장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직원이 되어야 될지가 조금 나오겠네요. 어쨌든 능력을 인정받으셨다는 건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는 거잖아요. 일 잘하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내가 사업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 잘하게 되는 거야. 내가 어차피 사업할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주어진 모든 업무는 내가 어차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내에서. 왜? 이게 업무가 아니라 내 경험인데 사업의 경험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자기 시간 초과해서 일하지? 왜 굳이 저렇게 하지?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득을 위한 거잖아요. 몇 시간 일하든 상관없이 그거에 통해서 내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혹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나한테 땡기는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주인의식 가지고 일 못해요. 될 게 아닌데 어떻게 주인님처럼 일해요. 근데 이 회사를 내가 이만한 규모로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서 내가 뭘 배울지는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절세가 되네.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렇게 협상하니까 거래처에서 할인해 주네. 나 사업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안했더니 거기서 바로 오케이 해버리네. 좀 더 딜을 해볼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업의 경험인데 회사에서 보기에는 회사 정말 사랑하는 문화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절세하려고 하고 거래처한테 자꾸 막 더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내 거래처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내 거래처가 되면 다 오케이 할 수 없잖아요.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